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금융 모델을 통해서 수익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가치평가의 결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엑셀 파일에는 여러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파란색 이 커버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3개 탭에 보시면은 여기는 시가총액 그리고 기업가치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키 드라이버스, 검정색 2개는 이제 DCF하고 예상 수익률, 그러니까 모델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살표 이후로 뒷부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데이터들이 과거 한 30년치 이상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탭은 여기 데이터, 키 드라이버, 그리고 DCF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PPT로 한번 잠깐 보시면 각 탭마다 특수한 역할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raw material, 그러니까 원재료를 넣는 탭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면 영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해 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마소를 세 가지 큰 세그먼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그리고 기타 사업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또 8개의 세부 파트들로 저희가 이 회사를 분석했었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각 사업 파트마다 관련된 영업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 첫 번째 데이터 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데이터니까 이게 원재료에 해당되겠죠. 이 원재료를 가지고 키 드라이버에서 이제 미래 추정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미래 가정을 세운다는 게 가치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저희가 보내게 될 거고요. 마지막 DCF 탭에서는 결과물을 계산으로 뽑아내고 그걸 보여주는 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CF 탭은 2014년도부터 가장 최근 12달 LTM까지 왼쪽에 과거 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닫고 나면은 2023년 풀 이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의 추정치 값들이 이렇게 쭉 계산됩니다. 그리고 색깔로도 저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맨 위에 녹색은 이제 매출을 8가지 파트로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요. 그 추정한 결과물들이 여기 토탈 레비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추정해서 여기 갈색 부분은 이제 투자금, 캐펙스와 에코디션, M&A 이제 투자한 거를 가정하고 거기서 계산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DCF 가치평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큰 흐름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는 매출 추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모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템 방식이에요. 여기서 템은 Total Addressable Market 해가지고 시장 전체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운영체제다 하면은 MS는 이제 윈도우즈가 있죠. 근데 모든 컴퓨터가 윈도우즈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의 운영체제 시장, 그거를 템으로 두는 겁니다. 근데 이 템 같은 경우는 빠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꾸준히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애플만의 OS도 있고 뭐 리눅스나 구글 같은 경우도 그런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다가 마소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곱해주면 그게 마소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는 천천히 성장하지만 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마소가 점유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아주 느리게 성장하던가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모델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시장의 상황과 회사의 상황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더 단순하게 그냥 이 회사의 과거 성장률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미래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것처럼 좀 더 구분을 해서 추정하면 좋은데 이런 데이터가 모두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하던가 아니면은 뭐 전체 매출의 3, 4%밖에 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면 이런 약식 방법으로 모델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넘어와서 먼저 데이터를 그럼 봐야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8가지 매출 관련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하고 키 드라이버 영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니까 A 섹션의 1번 오피스 앤 다이내믹 항목을 보면 되겠죠. 이런 사업부의 비즈니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숫자로 투자하라 마이크로소프트 프라이머 영상에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지금 추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에만 좀 줌인을 해서 보면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현재의 모습,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숫자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템이랑 마켓쉐어로 구분했는데 현재 오피스 다이내믹 관련 시장이 총 96조 원 정도인데 여기서 마소의 시장 점유율이 48% 정도니까 마소가 여기서 내는 매출은 46조 원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모습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과거 성장률, 여기 템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11.3% 연평균 이 정도 성장하고 있고, 가장 최근 1년 동안에 뭐 10% 성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건데, 불 베이스 베어니까 불이 이제 가장 긍정적인 거, 베이스는 중간, 그리고 베어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아래 하나씩 설명을 해둔 거예요. 여기서 불 시나리오에서 템 성장률이 7.5%인데 먼저 이 베이스 케이스 3.7%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 원재료가 있던 데이터 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 M8번 셀로 지금 이동을 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니까 최근 2년 동안에 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거를 숫자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연평균 3.7% 정도면은 좀 말이 되는 상황이죠. 베이스 케이스는 미래에도 최근에 성장한 것처럼 좀 적당한 수준으로 오피스 다이내믹 관련 시장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불 시나리오에서는 이거의 2배 정도 빠르게 성장한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이 불은 왜 이렇게 높게 제가 잡았냐면은 최근에 마소가 코파일럿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체감이 되셨겠지만, 기존의 MS 오피스, 워드 뭐 이런 걸로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이제 코파일럿,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이런 툴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인력의 사용은 줄고 이런 툴의 중요성은 훨씬 확장되면서 연평균 7.5%면은 10년 후에 시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의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년 후, 10 years later에 템이 198조 원 이상 이제 성장한다고 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베어 같은 경우는 베이스보다 이제 1% 더 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시어를 가정할 때 여기서도 베이스 케이스에서 47.9%, 이건 한번 따라가 보시면 현재 마소의 오피스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점유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그걸 본 게 베이스고, 이거보다 5% 느려진 게 베어, 그 전체 시장의 3분의 2, 그러니까 확장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를 불 시나리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켓 시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코파일럿이 엄청나게 잘 되고 또 마소가 이걸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 시장에서 영향력까지 훨씬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 그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을 넣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이제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서를 대면은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유저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앞에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제가 나름 리서치를 하면서 뭐 과거 기반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 아래 또 내려가 보시면은 시장에 이제 전문 리서치 기관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를 조사한 거를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오른쪽 유저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일련의 가정들을 보고 뭐 나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이 코파일럿이 진짜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이게 뭐 100조 원 시장이 아니라 진짜 막 수백조 원의 시장으로 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후에 2~3배가 아니라 거의 4배까지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연 15% 이렇게 반영해서 모델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이 스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뭐 불 베이스 이런 거를 돌려보면서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 과정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이 오른쪽에 좀 가보면은 템 앤 레비뉴 인 10 years, 그러니까 10년 후에 템과 시장 점유율로 그로 인해서 계산되는 마소의 오피스 앤 다이내믹 매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쪼개가지고 계산을 미리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서 결정하는 것보다 10년 후에 시장 모습 혹은 뭐 마소의 매출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걸로 좀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면 이 오른쪽을 참고하면서 스위치를 적용해도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회색 부분은 현재 대비 얼마나 커지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7.5% 적용을 하면은 전체 시장이 2배 정도 커졌었죠. 그리고 마소의 점유율도 현재 48에서 67까지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마소의 매출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 이거를 여기서 표현해 준 겁니다. 이거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게 또 너무 비현실적으로 가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 숫자만 봤을 때는 뭐 20% 성장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결국에 10년 후의 모습이 너무 거대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세우는 가정들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오피스 다이내믹 이 시장이 코파일럿이 뭐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불을 넣으면 되고,
아니면은 뭐 베이스 케이스로 넣어서 모델을 계속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정을 저희가 쌓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링크드인이었는데요. 링크드인의 과거 데이터를 먼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은 최근 한 6, 7년 동안 2조 원 정도밖에 안 하던 매출이 한 14조 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유저 수 자체도 성장을 했지만 그것보다 이제 마소가 링크드인을 인수하기 전에는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매출을 공격적으로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는 마소가 이제 다양한 유료 멤버십이나 광고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평균으로 봐도 연 42%씩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겠죠. 과거에는 매출을 아예 창출 안 하다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이지 실제로 링크드인의 유저 수 자체는 이렇게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키 드라이버 2번 영역을 작업을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불 베이스 베어 보시면은 먼저 불 같은 경우는 최근 4.5년 동안의 K거, 아까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연 한 25%, 27% 이 정도 됐었죠. 근데 거기서 한 10% 정도만 깎은 거예요. 그래서 90%로 23% 앞으로 10년간 성장한다. 그래서 이 불을 한번 넣어보면은 10년 후에 매출이 117조 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14에서 117이면 일단 엄청나게 높은 건데 뭐 117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좀 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SNS 시장이 얼마나 많은 광고 수익이나 그런 멤버십 피를 창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이 회색으로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2022년 실제 매출을 넣어놨어요. 현재 메타가 116조 원 정도 이 매출을 내는데 10년 후긴 하지만 링크드인이라는 이 서비스 하나만을 가지고 117조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 페이스북 내에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앱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모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불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진짜 공격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한번 눈대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로 이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설명을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23년 2분기. 최근에 이 성적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13.8에서 14.6까지 0.5년 데이터라서 이거를 2배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반년 동안 6.5% 성장했으니까 1년으로 13%. 물론 이거를 이제 복리로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미래 추정을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연 14%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뭐 보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14에서 10년에 54까지 가는 거고 링크드인 자체가 현재 메타의 거의 절반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보수적인 저희가 베어 시나리오를 넣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유저에다가 뭐 이제 링크드인의 고성장기는 끝났고 연 6% 정도 훨씬 느리게 성장한다 이런 가정들로도 저희가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베이스로 넣고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로 저희가 넘어가서 여기에는 이제 서버랑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이거 컨설팅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죠. 서버가 가장 메인인 애저가 포함된 부서인데 여기서 바로 불베이스 베어 보시면은 먼저 템, 전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데이터 탭에 가보면은 최근 한 5년 동안 21에서 23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인데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 케이스는 가트너라는 이 산업 리서치 기관에서 이거는 단기 성장률이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0% 성장할 거라고 본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다고 본 거니까 좀 공격적으로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이 21.7% 성장률에 80% 좀 느리게 이제 성장을 한다고 본 거고, 베어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절반 정도로 성장폭이 이제 확 느려질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있습니다. 베이스로 숫자 돌렸을 때 현재 350조 원 정도 클라우드 시장이 10년 후에는 1700조 원이니까 빠르게 성장한다고 역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소의 시장 점유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마소가 현재 21%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소는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게 이제 베어라고 넣었고, 현재보다 한 10% 정도 23%까지 10년 동안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범주엔 들겠죠. 그래서 23%까지 성장한다.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25.5%.
그럼 이제 베이스를 넣고 결과물을 한번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말이 베이스지 여기서도 10년 후에는 이 클라우드 매출이 5.4배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매우 보수적인 값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더 공격적인 값을 넣고 싶다면 유저 컬럼에서 직접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컨설팅 부분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는 전체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작았었죠. 한 3, 4% 정도였는데 역시나 저희가 단순히 과거 성장률에 좀 기반을 해서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4.5년 동안 베이스 케이스 5.8%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매우 빠른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고 베어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느렸던 성장률 3.3% 적용된 거고 최근 2년간은 조금 성장이 더 빨랐거든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래서 불 케이스는 이 좀 빨라진 6.7%가 10년간 유지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C 세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4개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는 윈도우즈. 전체 시장 규모는 한 30조 원 정도인데 과거 성장률만 보시면은 여기 24번째 줄이죠. 최근 2년 동안 연 1.8%로 성장률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심지어 LTM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했네요. 3.9% 정도. 그래서 PC 시장이 코로나 때 단기간 확 늘어난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여러 번 저희 리서치 때 나왔었는데 저희가 미래를 추정할 때도 시장이 공격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Regional Research Report라는 산업 리서치에 들어간 시장 성장률 가정 3.2%를 넣었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또 다른 리서치 기관의 숫자 2.1%. 어쨌든 한 2에서 3%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거의 인플레이션 정도로만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한 게 컴퓨터의 OS 시장 가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선두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마소의 시장 점유율이 75.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점유율을 이제 뺏기고 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 5년 전에는 82, 84 이 정도였는데 현재 75까지 떨어진 거니까 향후 10년간 이게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베이스는 73, 베어는 70 이런 식으로 더 보수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서페스인데요. 서페스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템이랑 마켓쉐어 나눴는데 이거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추이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도 마소가 거의 2%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도 불 베이스 넣어도 마소의 매출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맨 위에 있는 두 가지 숫자가 있죠. 이 첫 번째 10.8%는 저희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IRR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마소에 투자했을 때 10년 동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이거든요. 이거는 현재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 돼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 이 첫 번째 숫자만 보시면은 이 서페스가 이제 중요한 사업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로 했을 때 이 오른쪽 숫자는 좀 바뀌었는데 왼쪽 숫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마진도 사실 거의 없을 거고 이게 고성장을 하던 아니면은 좀 느리던 이 장기 수익률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부를 바꿔보면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매출을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불로 넣으면은 장기 수익률 2%가 늘어났죠. 이게 10년 동안 복리 2%이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클라우드 사업부가 이제 확실히 느려질 거다 한다면은 8%로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바꾸고 있는 이런 가정이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나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서페스 다음에 게이밍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 게이밍에서는 이제 블리자드 M&A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된 후의 모습 이런 거를 별도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M&A가 통과될지 아직도 미지수죠. 그래서 좋은 소식보다는 최근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델에서는 일단 그 M&A를 배제를 하고 그냥 현재 모습만 가지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M&A가 되고 나면은 그 추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걸 가정하면 되겠고요. 게이밍은 이제 메타버스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 케이스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 케이스는 뭔지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최근 1년에 성장률이 확실히 느려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특히 27까지 치솟은 이 성장률이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느려졌는데 이 12.4%가 10년 동안 유지된다. 그게 불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 현재 91에서 293, 3배 이상 커진다고 가정을 한 거죠.
여기에서 마소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17%, 이게 일단은 유지된다고 본 게 불시나리오고요. 베이스 베어에서는 점유율이 점점 하락한다고 본 것입니다. 게이밍 일단 불로 두고 모델을 계속 해볼게요. 다음에 아래 이제 마지막 매출 부분인 서치, 여기 이제 빙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챗 GPT 관련해서 빙도 대화형 AI가 접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나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베이스부터 보면은 최근에 실제로 이 검색 분야의 성장률 2.5년 동안 연 1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넣었고, 시장 점유율은 현재 빙의 시장 점유율 2.3%인데 이 베이스에서 이미 한 3배 정도 불어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은 뭐 과거 평균 정도고 점유율 3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 같은 경우는 훨씬 공격적으로 마소가 거의 구글의 시장 파일을 절반 정도를 빼앗아 간다. 그리고 이런 대화형 검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검색 시장 자체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 이게 이제 불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로 전환을 해봤을 때 먼저 이 장기 수익률이 16%로 확연히 증가를 했죠. 10%대랑 15%가 넘는 16% 장기 수익률은 확연히 다른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 돌릴 때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구글이 역시나 AI에 기반한 검색으로 반격하면서 빙이 완전히 다시 축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점유율이 현재 3에서 2.3으로 오히려 더 줄고, 뭐 검색 시장 자체도 지금 그런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AI가 검색을 해주면서 성장이 좀 꺾일 수 있다. 그런 좀 부정적 시나리오를 넣어서 베어 시나리오도 저희가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베이스 베어 했을 때 1%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베이스에서도 어쨌든 현재 빙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을 그렸다고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든 걸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 경과를 좀 보면서 저희가 또 가정을 바꿔주고, 뭐 그거에 따라서 마소의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게 모델의 중요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의 8가지 파트를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모델을 하셨다면은 DCF 탭에 가서 중간쯤에 61번째 줄에 각 사업부의 매출이 이렇게 8개가 쭉 나열되고 전체 매출의 합이 나오겠죠. 현재 LTM 실제 매출이 한 200조 원 정도로 여기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가정들에 의하면은 10년 후에는 767조 원 정도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가정을 세울 때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오른쪽에 K가 계산을 해놨는데요. K가는 연평균 성장률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과거 한 5년 동안 이 각 사업부들의 매출이 몇 %씩 성장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연평균 25%씩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모델에 넣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25년,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18.5%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보수적이죠. 과거에 40% 성장했는데 모델에서는 14%. 근데 반대로 뭐 게이밍이나 아니면은 검색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10%인데 저희 예상은 12%, 과거에는 12%인데 앞으로는 28% 이런 식으로 역으로 성장이 더 가속화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물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는 과거 14% 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한 게 저희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가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마소의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이고요. 이거를 또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오른쪽 이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레비뉴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의 매출 성장이 이렇게 왼쪽 파트에 들어가 있고, 이 점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모델에 넣은 10년 동안의 성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주황색이 엄청나게 메이저하게 성장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여기 클라우드 세 번째 파트에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보면서 실제 성장률과 나의 모델의 가정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화면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앞에서 키 드라이버에서 시나리오를 바꾼다면, 그래서 검색 같은 경우 진짜 나는 빙이 구글을 완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뭐 시장이 이제 양분하면서 마소가 엄청난 이제 플레이어를 자리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녹색, 그러니까 검색 부분이 오히려 클라우드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빙이 이기더라도 뭐 클라우드보다 더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앞에 가서 이런 가정들을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베이스로 일단 돌려놓고 이제 그 다음 매출 추정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 키 드라이버 아래에 74번째 줄부터 하늘색 영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마소가 이제 3개 사업부로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공시해줘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 C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C에는 윈도우 OS부터 뭐 게이밍, 서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마소를 모델할 때 뭐 사람마다 이제 의견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빙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이 여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C를 게이밍이나 뭐 좀 더 쇠퇴해가고 있는 윈도우 OS랑 이런 거를 섞어서 보기 싫을 경우에는 두 개를 이제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검색 부분을 별도로 쪼개서 보고 검색 외에 나머지들을 퉁쳐서 보는 건데 이 검색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회사가 이제 별도로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모델에서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은 매출 아래에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이 있겠죠. 여기서 이 서치 부분은 구글의 데이터를 참고를 했습니다. 구글도 서치 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서치가 포함된 이 사업부의 OP 마진을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요. 마소가 그 OP 마진의 한 70% 정도다 이렇게 의미의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거를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구글의 절반 정도밖에 현재는 이익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숫자를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희는 현재 70%를 반영했고 그럼 여기서 본 것처럼 이 C 사업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에도 A, B, C, D 이렇게 D를 서치라고 특정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놨고요. 먼저 이 프로덕티비티 세그먼트 OP 가정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그 가정의 근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최근 5년 동안 실제 평균 마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에서 마찬가지죠. 최근 5년 평균이 39%의 마진이 여기 들어간 거고 네, 아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 같은 경우는 최근 7년 동안 가장 높았던 마진을 넣은 거거든요. 여기 아래도 다 마찬가지인데 서치 부분만 조금 다르죠. 불에서는 구글의 70%가 아니라 그냥 구글과 똑같은 마진을 낸다. 이게 미래에 추정을 하는 거니까 만약 빙이 성공적이라면 이런 가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여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베어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가장 작았던 값들을 넣은 거고 그리고 월스트는 이 7년 최저보다도 오히려 더 20% 더 하락한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7년 최고치인데 이거보다 더 유저를 이제 긍정적으로 넣어봤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코파일럿이 굉장히 성공적일 거다 이런 가정을 해본 거고 일단은 불 시나리오로 넣어서 모델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마진이 지속 성장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불 시나리오로 넣었고 나머지 두 개 분야는 일단 베이스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DCF에서는 아까 녹색 매출 계산된 거에서 그 아랫부분의 영업이익 계산으로 바로 나오겠죠. 근데 이 영업이익으로 바로 같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DCF 할 때는 이 투자금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apEx와 M&A 이 두 가지 여기 계산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키 드라이버스에서 아래 내려가면 이 갈색 부분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인베스트먼트를 볼 때 CapEx, M&A 두 개로 나눴는데 이 마소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반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소는 이게 FSA 분석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유형자산 투자가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뭐 컴퓨터랑 사람들 사무실만 있으면은 뭐 개발해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쓰기 때문에 뭐 CD를 만들거나 뭐 그런 거 공장 자체도 전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소의 과거 캐펙스 추이를 보시면은 뭐 한 2, 3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투자금이었는데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뀐 거는 이제 클라우드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메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CPU, GPU, 메모리 칩 이런 것들이 첨단 칩을 사용하고 또 이게 뭐 10년 이상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칩도 교환을 해줘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캐펙스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소가 하는 이 캐펙스 투자를 먼저 첫 번째는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기존에 한 2, 3조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이거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두 번째 캐펙스는 클라우드랑 연관된 거를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클라우드 사업부에 시나리오들을 반영했잖아요. 뭐 불 베이스 베어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뭐 폭발 성장할 수도 있고 뭐 완만하거나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만약 이 사업부가 빠르게 성장하면 그만큼 캐펙스도 빠르게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매우 느리게 이제 성장한다면은 캐펙스도 그 필요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금이 늘어난다 줄어난다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 매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의 필요성도 같이 변동을 한다, 이렇게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왜 M&A가 들어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이 DCF 현금 흐름 계산할 때 M&A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두 번째 영상에서 FSA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마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M&A를 하거든요. 신기술을 계속 인수하거나 아니면 블리자드처럼 새로운 게임 프랜차이즈를 인수할 때 M&A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M&A를 통해서 성장을 이뤄내는 회사라면 이게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저희가 모델을 해야지 현실적이지, 과거에는 이걸 통해서 성장했는데 미래에는 M&A 안 하면서도 성장이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현실적인 가치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A는 항상 포함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그 회사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CF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나눴죠. 그래서 메인테넌스 캐펙스, 원래 투자되던 캐펙스는 한 2조 원 정도에서 연평균 2%씩 꾸준히 성장한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3조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가정을 한 거고, 반대로 이제 클라우드 캐펙스는 시나리오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 한 30조 원에서 10년 후에는 90조 원까지 3배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클라우드 매출이 3배 증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도 증가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여기 불베이스 베어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코디션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 이 전체 매출의 5.6% 정도를 M&A에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베어 시나리오고 앞으로도 그만큼 계속 투자를 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베이스 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덜 투자를 해도 계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긍정적으로 본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까지 저희가 고려해주면은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도 한번 또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얼마나 현실성 있는 가정들을 저희가 넣은 건지. 앞에 매출에 산 것처럼 현금 흐름이 과거 한 5, 6년 동안 연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저희 모델에서는 연평균 20%, 10년 동안 성장한다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163조 원 정도인데 가장 최근 보면 3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소를 뭐 매우 보수적으로 본 숫자는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빅테크 회사들은 스톡 옵션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년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 희석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소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자사주 매입 효과를 빼고 그냥 SBC 따라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키드라이버스에서 이 주황색 영역에 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잠긴 거 열어보면 최근 몇 년간 실제로 이제 뭐 연 3,200만 주가 이렇게 발행되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주식수가 더 느리게 증가하냐 더 빠르게 증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DCF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모델 결과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가치가 되겠죠. DCF 탭에서 이 154번째 줄쯤으로 내려와 보면 결국에는 이 현금 흐름 가치, 뭐 연구 가치 이런 재무 컨셉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주식수로 나눠주면 도달하는 게 한 주식당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56달러가 현재 마소의 적정 가치다. 이게 모델이 뱉어낸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10년 후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256달러가 맞는데 10년 후라면은 378달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가치평가를 두 개를 나눠서 본 거예요. 이게 좀 도움되는 이유는 제가 만약 계산했는데 마소 가치가 뭐 400달러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270달러 라면은 그게 바로 400달러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도 있고, 또 하나 헷갈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256달러에 저희가 마소를 샀는데 이게 주가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향을 할 때 얼마나 올랐을 때 과도하게 평가된 거냐 이런 거를 또 보고 싶을 수 있죠. 그럴 때 10년 후에 마소 가치가 378달러라면은 근데 현재 주가가 만약 뭐 500, 60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마소를 팔고 싶을 수 있겠죠. 10년 후의 가치보다도 더 많이 치솟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판단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는 방법은 IRR 계산인데요. 아까 저희가 모델 위에 요약을 한 이 9.9%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 아래 내려가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의 10년치 현금 흐름을 여기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얼마의 매수를 해서 매년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그러면 아까 10년 후에 378달러였으니까 그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쭉 나열을 하고 그걸 가지고 IRR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대로 흘러만 간다면은 10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 그게 이제 IRR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220달러에 마소를 매수한다면, 여기서 220달러를 사용한 이유는 실제 이 마소의 주가 변화를 보면 작년 말 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랑 또 올해 연초에 마소가 실제 220달러 때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을 통해서 답하려고 하는 건 최근 한 1년 동안 가장 하락한 구간에서 딱 220달러대에 만약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10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거를 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0달러의 시나리오를 돌려본 거고요. 만약 현재 마소의 주가가 한 279달러, 280달러 정도인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면은 얼마 정도 수익률 나오냐, 그거는 모델에서 이 마켓 프라이스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280을 적용하면 수익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앞에 키 드라이버스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베이스를 많이 넣었는데 이제 코파일럿 이게 이제 출시되고 하면서 긍정적 시나리오로 간다, 혹은 이거보다 더 긍정적인 여러분의 의미의 값을 넣는다면은 280달러 현재 가격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 보는 방법은 시나리오 분석인데,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 키 드라이버스에 가서 오피스도 이제 코파일럿 때문에 대박 날 거고 빙 서치 같은 경우도 대박이 날 거다. 그렇다면은 수익률이 점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만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마진에서도 변화를 좀 주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마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이 엑셀 파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런 유료 자료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오늘 분석을 같이 해봤으니까 분석 결과를 한번 보면은 현재 모델에 들어간 가정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베이스고 게이밍 정도만 불이고, 대신 마진 같은 경우에서는 좀 불을 넣어줬죠. 그리고 투자금에서도 긍정적 시나리오들, 좀 현실적인 범주 내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마소의 현재 적정 가치는 256달러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 내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불 시나리오를 또 보면 되거든요. 여기 불 케이스를 보면은 모든 게 다 불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 주당 적정 가치가 565달러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80달러에 사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제 무조건 베이스다. 그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주가도 220달러 아래까지 그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마소는 꽤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긍정적 기대감들이 워낙 많고, 또 챗 GPT가 출시될 때부터 주가 변동을 보면은 그때 구글은 꽤 많이 하락을 했었고, 마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방어를 하던가 오히려 최근에는 좀 많이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이렇게 잘 흘러가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가격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게 이 모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현재 주가를 반영해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그런 시나리오들에 따른 장기 수익률 이런 것들은 티처블 회원분들께는 또 별도로 공유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소의 모델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에 블리자드 M&A가 완료되고 또는 코파일럿이나 빙서치에서 좀 윤곽이 더 잘 그려진다면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반영하는 모델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구조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마소 외에도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A급 회사들의 분석 그리고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예제들을 계속 이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해외 기업 외에도 쿠팡처럼 한국에서 주목받는 그런 회사들도 제가 실제로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그런 걸 영상으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